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칭 덱을 구성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야 할지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해요. 781424, 7814256339. 네. 지금 제가 말한 이 숫자 중에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죠? 네. 7814256339.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숫자를 나열했거든요. 7. 저희의 핵심은 바로 이 7입니다. 이 7을 위해서 8, 1, 4, 2, 5, 6, 3, 9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강조를 명확하게 멘트 또는 슬라이드 상으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앞으로 이야기해드릴 그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뭐다? 네, 중요한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드러내자, 선명하게 드러내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5, 6, 7, 8, 9. 7, 그 중에서 이 7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어떻죠? 맞습니다. 아까 78142569 이 일련의 어떤 숫자 나열보다는 훨씬 더 5, 6, 7, 8, 9라는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불필요한 숫자들을 조금 더 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듣는 사람에게는 5라서 6이고 6이라서 7이고 이 7이 우리의 핵심이고 7에는 8이 필요했고 8에는 9가 꼭 따라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흐름, 인과관계, 개연성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텐데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발표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덜어내 보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인과관계, 개연성에 맞추어서 한번 순서를 조금 조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라서 6이고 6이라서 7이고 7이라서 8, 8에는 9가 필수였다는 이런 우리만의 스토리텔링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발표했더니 매력이 너무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2차 미팅으로 불렀다. 이때는 6.8, 6.9, 7, 7. 이 7이 핵심이라서요. 더 준비했어요. 7.1, 7.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더 깊이 있게 준비해 가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서 그 핵심을 잘 표현해 주시는 거. 그럴 때 두 번째로 이 흐름을 잘 생각하셔서 개연성, 인과관계를 따져가시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해보시는 겁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저희 솔루션이 필요했고요. 이런 솔루션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데가 이런 비슷한 것들 하고 있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우리의 차별화되는 점은 이런 게 있고요. 그걸 저희가 실제로 검증을 해봤더니 이런 게 좋고요. 그거 저희 이제 돈 벌어야죠. 사업할 건데요. 사업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고요. 그거 홍보 마케팅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로드맵은 이러하며 그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매출을 이뤄낼 거고요.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팀이요. 저희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이러한 거 더 있거든요. 그런 어떤 확장성을 보시면서 저희의 비전을 같이 한번 느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일련의 스토리텔링 라인 흐름이 있다면 듣는 사람에게도 개연성, 인과관계가 충분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넣잖아요. 뭐 기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환경 분석, 뭐 나아가서는 기술적인 부분, 전망, 기대 효과, 뭐 엑시 플랜, 아니면 뭐 팀, IP, 특허, 비전, 뭐 사업 추진 일정 등등등등 많은 내용들을 이미 꼼꼼하게 구성을 해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5분 내지는 7분에 맞추어서 어떤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 자신이 우리 아이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에 맞춰서 인과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핵심 엣지를 생각해 보실 때 중요한 건 이것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지, 즉 우리가 고객 가치라고 하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 유저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실행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네, 기업가 정신을 또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투자자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딴 거 안 보고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꾸려나가는 사람, 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봅니다.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비전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이 비전을 우리가 발표 내용 안에도 꼭 담아 보시는 거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의 실행력이 있으실 거예요. 실행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파크랩 데모데이를 매년, 매 반기마다 보거든요. 예전에는 직접 코엑스에 가서 봤었고요. 그리고 요즘엔 이제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또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찬찬히 또 그것들을 서칭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업의 이야기 중에 좀 귓가에 남았던 게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케어닥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 케어닥이라는 기업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파크랩 데모데이 13기수에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케어닥은 요양시설의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절성, 전문성, 노인 인권 등등 주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사용자 후기를 당시에 5,000개로 확보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발표 내용에 담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으면 막 느껴지잖아요. 야, 저거를 실사용자 후기 5,000개나 모았어? 내지는 야, 저기를 다 다니시면서 직접 다 점검하시고 인증 마크를 부여하셨다고?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 이 문화예술적인 이 아이템을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계속 실행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멘트 안에, 내 스크립트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실행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 흐름, 내 개연성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피칭덱에 있어서요. 흐름, 인과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체크리스트 삼아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떠한 문제가 시장 안에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꿨을 때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솔루션을 이런 걸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들 안에 어떤 것들을 검증했는지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쟁력, 경쟁 우위는 어디에 있으며 차별화된 부분은 어디에 있고 우리 팀의 어떤 역량들,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부분도 말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넥스트 전략들은 무엇이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넥스트 스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 단순히 땡큐라는 메시지 쓰시고 끝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장 장표도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시면 좋겠죠. 우리의 슬로건이라든지 우리의 비전 메시지를 잘 담으셔서 마지막 장이 띄워져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 슬라이드를 계속 주시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슬로건을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게 각인시킬 수 있게 조금 더 힘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반에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청중에게 정말 공감할 만한 구석들을 잘 주고 계신지 정말 문제에 대해서 찬찬히 잘 짚고 있는지 대신 찬찬히 짚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입부 문제를 짚어내는 그 시간은 5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을 넘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루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루션은 언제 얘기하시려고 하지? 나머지 3분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남았는데 사업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하실 거고 나머지 이야기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청중으로서 들더라고요. 자, 5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 혹은 2분 정말 많아야 절반 2분 30초? 내에는 솔루션이 꼭 나와야 합니다. 지금 제가 2분 30초라고 했지만 2분 30초도 길어요. 시장 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렇죠. 투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일업, 확장이 가능한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겠죠. 시장 안에서 이 아이템이 고객에게 매력이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스케일업은, 확장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 소개 빼놓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우리 1인 기업일수록 팀 소개를 가장 많이 빼놓으시더라고요. 팀의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진짜 그럴 만한 역량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볼 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이 필요한 아이템인데 개발자가 없다. 그럼 저 개발은 어디에서 데려다가 운영하시려고 하지? 궁금하니까 질문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정리하셔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구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팀 채용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언급하셔도 되니까 너무 막 빈 곳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숨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우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장표니까요. 꼭 반드시 넣으셔서 팀에 대한 어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데이터 아니면 사실, 검증, 피드백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숫자들 잘 챙기셔서 숫자적인 부분도 넣어주세요. 좋은 스토리는 좋은 숫자 위에 올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스토리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우리의 데이터, 검증했던 부분, 내지는 뭐 설문조사 하셨던 부분, 표, 그래프 뭐든 좋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부분들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과 동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때때로 어떤 고객들의 목소리를 그냥 글로 써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뭔가 영상에도 한번 담아보시고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그럼 그때 했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막 그 활발한 기운들을 잘 담으셨다가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을 그들의 목소리를 동영상 안에 잘 넣으셔서 보여주시는 동영상을 넣어도 그것 역시도 우리 아이템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맞구나 를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되니까요. 동영상도 한번 잘 넣어주세요. 대신 동영상이 또 너무 길면 안 되겠죠? 30초에서 한 40초, 많아야 40초 이 정도로 끊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템을 또 우리의 아이디어를 계속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과 고민, 여러 가지 실행력들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체크하실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복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넣었는지도 한번 꼭 봐주시고요.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 흐름, 개연성, 인과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꼭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료를 한번 잘 꾸며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